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자, 현재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요, 거의 뭐 오후 9시가 좀 다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간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회사 퇴근하고 이렇게 좀 밥 좀 먹고 저녁에 이렇게 좀 시간이 남아서 오늘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는데, 어제도 제가 영상 촬영을 했고요. 그리고 오늘도 좀 이틀 연속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, 자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제 영상을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납니다.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같이 부자가 돼서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냥 바로 오늘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. 제가 썸네일에 작성을 한 것처럼 진짜 시장 힘들죠. 지금 시장이 정말 많이 빠지는데 이거 막 전쟁 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코스피는 2.4%나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.5% 진짜 미친 듯이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. 자, 이거는 진짜 거의 뭐 전쟁이 나도 이 정도는 안 빠질 것 같은데 네. 예, 정말 많이 빠지면서 지금 거의 뭐 2달, 3달 동안 영차영차 올라왔던 게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그냥 다 이렇게 반납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줬죠.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좀 많은 의견들이 있긴 합니다.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자체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뭐가 되고 있다, 심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슈. 그리고 지금 유가라든지 지금 이렇게 식료품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아닌 건지. 자,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요번에 또 못하지 않을 건지. 자, 요런 것들에 대한 이슈 때문에도 주가가 좀 빠지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. 원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제 금투라든지 이런 애들은요. 거의 보통 항상 연말쯤, 그러니까 11월에서 12월부터는 좀 배당을 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많이 매집을 하는 편이에요. 왜냐? 배당을 받기 위해서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배당락이 지난 다음에 1월 달에는요, 여기에서 이제 매수했던 물량들을 사실 배당을 받았으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긴 합니다. 그래서 그게 원래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연초마다요, 한 수조 원대의 이러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쏟아지는 편이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요번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어요. 그게 바로 뭐냐면, 작년에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호조를 띨 것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셔서 기억하실 거예요. 그 당시에 막 나왔던 뉴스들 보면 막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올 거다,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거다, 뭐 2차전지 뭐 실적이 좀 슬로우하긴 하겠지만 나쁘진 않을 거다,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사실상 이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뭐 이제 AI 관련주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종목들 사실 뭐 실적이 굉장히 괜찮을 거다라는 컨센서스와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주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여기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가준 이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요, 갑자기 삼성전자가 딱 실적 발표했죠. 그랬더니 뭐 나왔습니까, 여러분들? 예상치 하회. 자, 그 순간부터 야, 이거 실적이 박살나는 거 아니야? 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다가 갑자기 LG엔소라고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막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다 예상치를 하회하네요.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뭐라고 판단을 하는 거냐면 야, 이거 실적 안 나오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다? 고점에서 야, 이거 아니야, 지금 살 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. 물론 이런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받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 막 주가가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고 막 그랬을 때요, 이 당시 신용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왜냐면 다 실적 좋다, 실적 좋을 거다 이런 뉴스들 막 나와주고 하니까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 막 신용 쓰고 뭐하고 이러면서 막 또 지수 올렸죠.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실적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당연히 물량 던지고 그리고 뭐 그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도 물량을 똑같이 좀 던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지금 또 신용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사실 주가 많이 못 올라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신용잔고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때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좀 시장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. 그래서 제가 지금 코스피 지수에다 글을 좀 그 뭐냐 줄을 그어 놓은 게 우선 우리가 지금 지지를 한 2404포인트 정도에서 지지를 받는가 안 받는가를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2345포인트에서도 지지를 받는가 안 받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
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물론 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어요. 하지만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거는 항상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던 건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회사들 말씀을 드렸죠. 근데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만큼 분할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뭐 KTCS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좀 매수 이어가시면서 요 라인까지 분할 매수 하셔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시장에 몰빵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현금을 좀 쥐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. 왜냐하면 이게 뭐 진짜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이 뭐 박살날 것 같은 이런 뭐 악재가 나와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, 좀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적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뒤로 딜레이가 되면서 시장에 빠지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시장은 좀 단기간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실적들이 굉장히 좀 다들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좀 뭐라고 해야 되죠? 좀 실망감이라 해야 되나?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쏟아지긴 할 건데,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이면 되겠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막 이렇게 매도 물량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가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, 이러한 지금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? 이런 예상?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건데, 그럼 반대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? 순간적으로 거기 수급이 쏠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, 저는 그 중에 한 섹터를요, 미용기기 섹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이 미용기기 섹터에 대해서는요, 사실 3분기, 2분기 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.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뭐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있는데, 그냥 이 회사는 여러분들 미쳤습니다. 그냥 진짜 뭐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계속 이렇게 신고가를 향해서 뭐 달려가고 있는데,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실적을 보시면 그냥 말이 안 나와요. 보시면 2024년도에 매출액이 2,300억이 나올 건데 영업이익이 1,200억이 나올 거래요.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52%예요. 52%. 야, 이건 뭐 바이오 회사야. 바이오 회사가 신약 개발을 하면은 한 요 정도 영업이익을 받거든요. 어쩌면 이제 40% 정도 받고. 근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야, 이 그 레이저 리프팅 뭐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, 그러니까 레이저 시술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기기들을 좀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냥 난리 났습니다. 그냥 영업이익률 자체가 50%가 넘는다라는 거는,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원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싼 거예요, 지금.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총 한 3, 4조는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, 지금 4분기에 분기 실적 우선 컨센은요 264억이 나올 거다라는 컨센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, 최근에 뭐 싱가포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점점 뭐라 해야 되지? 이런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좀 어쨌든 미용기기 쪽, 이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것이다, 견조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, 이건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. 여러분들 자료를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. 보시면 미용 의료기기 월별 수출 데이터라고 해가지고요. 지금 뭐 수출 금액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는데, 보시면 21년도에 최고점을 한번 찍었다가 23년도에 이렇게 좀 박스권을 만들었었거든요. 그런데 자, 지금 보시면 23년도에 지금 보시다시피 20년도 1분기보다 23년 1분기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? 저점이 높아졌죠.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게 우상향이 되고 23년 이게 4분기까지도 계속 이런 좀 수출 물량들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이런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은요, 물론 지금 주가가 고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지만, 자,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우상향 추세를 보통 따라가는 편이거든요. 왜?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. 그래서 지금 이 가격,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고점에서 많이 빠졌잖아요. 지금 요 고점에서 하면은 거의 뭐 마이너스 몇 프로 빠진 거야? 뭐 한 16% 정도가 빠졌는데,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. 여기서 좀 분할 매수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은 다시 주가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금방 V자 반등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 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회사는요, VT라는 회사거든요. 자, 지금 이 VT 같은 경우는 그냥 리들샷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끝납니다. 리들샷이 뭐냐면, 저도 안 써봤어요. 근데 이게 뭐 화장품 같은 거래요. 뭐 로션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? 이게 지금 전국에 있는 다이소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.
그리고 이게 지금 일본에도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, 뭐 이러한 뭐 지금 데이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, 그냥 전국의 다이소를 여러분들 어느 지점을 가더라도 리들샷은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, 이게 지금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다이소 매장을 가가지고 진열대에 없으니까 직원분들한테 혹시 지금 리들샷 있냐라고 물어봐야지 저 구석에서 한두 개 있는 거 이렇게 꺼내서 준다고 합니다. 그 정도로 지금 물량이 없대요. 근데 이 리들샷이 여러분들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이게 아마 하나에 2만 원인가 3만 원 정도밖에 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이제 좀 꾸준하게 사용을 하게 됐을 때는요. 레이저 리프팅 있잖아요. 우리 그 이렇게 피부 톤 막 올라와주고 피부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.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대요. 근데 그거 한번 여러분들 피부과를 받으러 가보면은 20만 원, 30만 원 하거든요. 비싸요, 이거.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. 근데 이거는 리들샷이라는 이거 하나 좀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비용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. 근데 피부가 되게 좋아진대. 그러니까 지금 뭐 리들샷은 난리입니다, 난리. 실제로 지금 요거 좀 데이터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미용 의료기기 월별 수출 데이터 뭐 강남구, 뭐 금천구, 뭐 유성구 뭐 다 나와 있잖아요. 그냥 보시면 계속 우상향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좀 한몫하는 게 클래시스나 뭐 VT 같은 이런 회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자, 그럼 VT가 얼마 전에 여기서 뭐 루머 같은 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이 하면 쫙 나왔었다 아래 꼬리 달고 쫙 올라와 줬는데 최근에 좀 시장이 빠지면서 또 주가가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. 이거 여러분들 기회다. 왜냐하면은 야, 이 회사는요,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게 그냥 돈을 엄청 잘 벌어요. 보시면 연간 실적이 24년도에 700억 정도가 나올 거다라는 컨셉이 잡혀 있는데, 그리고 지금 4분기에 뭐 180억, 그냥 뭐 돈을 쓸어 담죠. 근데 이 회사에 지금 시가총액이 5천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요, 그냥 이거는 아무리 못해도 시총 1조 돈도 되는 이런 회사거든요. 그러다 보니 지금 이렇게 좀 시장에서 빠지고 있을 때,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이때부터 계속 사고 싶었는데, 안 빠지니까 못 샀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좀 주가가 빠지고 있어서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,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 당장 매수를 해도 괜찮긴 하지만 좀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13,750원부터 우리가 좀 매수 타점을 노려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. 당연히 분할 매수해야 됩니다, 여러분들. 몰빵은 없어요. 그럼 11,600원까지 우리가 천천히 분할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실적이 꺾일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장이 빠지고 있을 때는 실적이 잘 나올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딱 요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어요. 지금 시장 진짜 많이들 어려우실 건데 아무리 어려운 시장이라도 여러분들 돌파구는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. 내가 만약에 진짜 막 종목들 여기저기 다 물려 있어가지고 막 돈도 없고 뭐 진짜 매수도 못하겠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참에 여러분들 공부하세요. 이참에 좀 공부하시면서 어차피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 우리가 뭐 한다고 해봐야 이거 뭐 됩니까? 안 되잖아요. 그쵸? 그러니까 그냥 놔두시고 어쨌든 우리가 경제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뭐 한 달에 여윳돈이 뭐 10만원 생길 수 있고 20만원 생길 수 있고 50만원 생길 수 있고 100만원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럼 이런 소액들로 여러분들이 뭘 하는 거냐? 이런 걸로 이제 투자를 하세요. 뭘 해서? 공부를 해서. 저랑 같이 그냥 공부하시면 되고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런 소액들로 조금씩 투자를 하시면서 사실 뭐 10만 원으로 우리가 10% 수익 봐봐야 만 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내가 수익을 좀 불려나가는 것부터 좀 재미를 들리기 시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면은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빛을 볼 수 있는 매매를 언젠가는 할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. 오늘 이번 영상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. 오늘 제 영상이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저도 너무나도 큰 힘이 날 겁니다. 자, 지금 영상 마무리하는 시간은 9시 12분이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. 안녕.